네,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성공 컨설턴트,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생각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냐면요. 생각이 모든 결과의 출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시고 왜 생각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실 겁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들이대!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주식회사 잡담의 대표 강현규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상반기 공채가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위기 속의 기회라고 오히려 마감이 될 때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잡매거진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졸업 유예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핫 키워드 살펴보죠. 졸업 유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졸업 유예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렇게 졸업 시즌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상담하러 옵니다. 졸업 유예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이 오는데요. 학생들이 졸업 유예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 때문이죠. 그렇죠. 예, 취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는 부족한 스펙 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업 유예를 하게 되면 스펙을 더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졸업 유예를 많이 신청을 하게 되죠. 네, 제 친동생도 졸업 유예를 몇 년, 5년 가까이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특이한 경우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대요.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 이유도 좀 크겠죠. 그럼요. 심리적으로 예. 학교를 벗어나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맞아요.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크죠. 네. 자, 그렇다면 졸업 유예가 좋은 경우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로 좀 나뉘어볼 수가 있겠는데 좀 추천하고 싶은 경우 또 그리고 반대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대부분은 졸업 유예를 반대합니다. 네. 차라리 나가서 부딪히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졸업 유예를 추천하는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경우 있잖아요. 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이렇게 준비하다가 포기한 경우 아무래도 취업 준비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졸업 유예를 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또 내가 준비된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특히 이제 자기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역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어 실력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졸업 유예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좀 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뭔가를 좀 공부해야 될 때는 졸업 유예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이내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 저도 한 1년 휴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딸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요.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제가 늘 이렇게 그 영업하시는 분한테 뭘 말씀드리는데 미뤄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선 유예라는 것은 뭐 일종의 이제 현실 도피다. 그래서 차라리 유예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복수 전공을 한다든가 대학을 좀 지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잠시 피한다고 해서 그게 뭐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마는 못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취준생들한테 그냥 들이대라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도 좀 약간 현실 도피성 유예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 딸아이가 네. 거의 뭐 한 1년을 한 학기 쉬었는데 결국 1년을 쉬게 되더라고요. 그 1년을 보면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거 창피해서 말 못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실제 취준생들의 사례를 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분들의 스펙을 제가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졸업 유예를 하는 게 나을지 바로 그냥 들이대는 게 나을지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은요, 이제 금융 쪽에 지원을 하는 학생입니다. 휴학을 지금 고려 중인 상태인데 경영학과 학점이 3.5점이고 외국어 성적이 850점, 경험 및 자격증으로는 이제 금융 3종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인턴 경험이 있고 금융 동아리 경험이 있고 이 정도만 봤을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바로 뛰어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잘 보셨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죠. 또 외국어도 사실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를 감안한다면. 다만 지금 경험 및 자격 같은 경우는 금융 3종에
또 인턴 경험, 금융 동아리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무난하게 준비한 경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한 학기를 더 유예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토익 뭐 50점에서 100점 정도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지방은행이나 중견은행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지금 바로 도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도 뭐 사실 네, 딱히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뭐 성적이 4.2가 되고 뭐 토익이 뭐 990점 되고 그럴 리는 없으니까. 특히 성적은 학기 마지막에는 사실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리기가. 예. 좀 비슷한 사례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자도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요.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 유예를 해야 되느냐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한 케이스고 성적은 기계공학과 3.2점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학점이. 그리고 외국어 점수 700점 역시 뭐 아주 좋은 점수는 아니고요. 또 모스 자격증이 있고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조금 심각한 경우네요. 그죠? 네네.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데 약하죠. 예, 많이 약하죠. 예. 기계공학도 3.2, 성적도 3.2, 외국어도 낮고 특히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이 공학도로서 연구 개발을 꼭 가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졸업유예를 해서 더 배우라. 한 학기 정도 해서 특히 경험 부분에서 크게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학원생들을 뛰어넘으려면 적어도 실무 경험, 무기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될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배움을 그렇죠. 좀 익혀라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저는 뭐 이내화 교수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네.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주로 보면 이제 스펙 학교가 이제 지방 소재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좋은 서울에 있는 재경에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진학을 많이 하대요. 특히 이공계가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대학원을 예, 진학하는 경우요. 예. 이공계나 이제 연구개발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에서도 이게 도피성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원을 가서 본인이 논문도 열심히 쓰고 뭔가 갖춘 게 있다라면 이제 뭐 인정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다. 혹시 그 입학 연도랑 졸업 연도 비교해서 네. 좀 서류 전형에 어떤 감점도 있습니까? 유예를 했을 경우에? 아니요. 유예를 했을 경우 저희 이제 과거에 네.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졸업 유예를 하면 꼭 면접관들이 물어보죠. 왜 졸업 유예를 했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졸업 유예를 하면 감점을 주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많이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감점을 주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졸업 유예를 통해서 이제 취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졸업 유예를 한다면 일단 본인이 계획을 정말 좀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내화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졸업 유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주변에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그 기간만큼 좋은 스펙을 쌓거나 그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을 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또 잘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가장 용이한 분야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이왕 졸업 유예를 할 거면은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그렇죠. 세우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핫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앞서 보신 것처럼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아주 또 멋진 미니 명강의가 탄생할 것 같은데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지금 요때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5월이 이제 다가오고 뭐 사실 또 꽃이 확 피게 되면은 네. 대학생들이 좀 마음이 좀 초심이 좀 흔들립니다. 성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무엇을 이제 하시다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까는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절실함이에요. 절실하면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암 환자 생각해 보세요. 절실하죠. 바로 금주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절실함.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선순위가 좀 뭐랄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가령해서 뭐 대학교 4학년 뭐 2학기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그분은 뭐 이렇게 헬스가 아니라 뭐 작업이 아니라
당구장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원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되게 이제 중요하다. 행동을 유발할 때는 그 얘기를 좀 잡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삼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제가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갖고 뭐 해라 말 수는 없지만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긴급성, 급한 거죠, 급한 거. 네. 사실 오늘 가장 급한 것은 우리 세 분한테는 방송 출연입니다. 그쵸. 예, 두 번째 이제 중요성,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걷든지 뭐 음식을 잘 먹든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꼭 해보세요. 오늘 좀 여유 잡으시고 점심시간도 좋고 저녁시간도 좋으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5가지만 적어보시는 거죠. 솔직하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5가지 적어놓고 이게 여러분에서 우선순위 5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넘버 5인데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 간단한 거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만약에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실천해 간다면 내 인생이 뒤집어질까요? 큰 성과가 올 거야. 근데라면 바로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 내가 금주만 한다라면 이게 낫는다 그러면 그것을 끊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 하나하나 쌓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영규 컨설턴트도 인생의 우선순위 좀 정하는 법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를 정말 정확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자기 생각해요. 분석. 예. 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에 장점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또 모르다 보니까 4학년까지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취업한다고 뭐 부산 뚫다 결국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my job, 즉 내 일을 정하는 게 정말 급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중한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거든요. 뭐 과거에 미국 대학에서 아주 그런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업 선택의 동기를 물어봤어요. 자, 당신에게 소중한 걸 선택할 거냐, 돈을 보고 선택할 거냐. 그런데 그 중에 불과 한 5%만이 자기가 소중한 걸 선택을 했답니다. 근데 20년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소중한 걸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빨리 정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뭐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이제 남아 있는 게 하나죠. 치열한 경력 개발과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좀 삐딱선을 타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아직 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좀 뭐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을 좀 롱텀으로 본다라면 아마 뭐 위에서 본다라면 뭐가 보일 겁니다. 대충 예측도 할 수 있고 가령 뭐 두 분이 이런 생활을 계속 하신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가겠다는 의도. 그러니까 뭐 방송이 중심이라는 뜻이 되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한테 매일 아침에 똑같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시간입니다. 86,400초. 이건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병원에 계신 분이나 뭐 정치가나 뭐 기업이나 똑같이 오는데 이것을 86,400초를 다 쓰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못 쓰니까 순서를 정하자.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흔히 말해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요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최우선은 입사 원서를 내고 입사 원서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뭐 소위 말해서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는 거란 건데 그것이 한 3등이나 4등으로 가 있고 노는 게 우선순위 있다라면 그분은 당연히 취업은 멀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시간 활용을 잘 해야지 또 인생의 우선순위를 또 만들 수 있는 잘 정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내화 대표님에게 짧게라도 박수 한번. 86,400초.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을 통해서 아주 우리 취업 준비생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